안녕하세요, 소울로브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째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행원은 어떻게 돈을 모을까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요. 닉네임 소울러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15년 차 은행원이신데, 15년 차 은행원은 어떤 업무를 할까요? 은행은 지점과 본점으로 나뉘는데요. 근무하는 곳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릅니다. 지점에서는 고객과 대면하는 업무를 하고요. 고객의 돈을 맡아주는 일을 수신 업무라고 부릅니다. 수신 업무는 그 안에서도 펀드, 보험, 신탁, 예적금 등 다양하게 나뉩니다. 그럼 반대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업무를 여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여신 업무 역시 그 안에서도 신용대출, 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사업자 대출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영업점에서는 고객의 돈을 맡아서 불려드리기도 하고 고객에게 돈을 빌려드리는 일을 합니다. 본점은 고객과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지는 않지만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지원해 드리는 일을 합니다. 상품을 만들고 전산을 개발하는 등의 일을 하고요. 은행 업무는 굉장히 방대하기도 하고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상품이 계속 출시되기 때문에 공부를 정말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은행들도 구조조정을 자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어느 정도까지 근속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정년이 만 60세인데요.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 정년까지 근무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회사를 정년까지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돈 이외에 소속감도 느끼면서 조직 내에서 전문적인 커리어를 쌓아나가시길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런 면에서 자신이 원한다면 60세까지도 충분히 근무할 수 있는 곳이 은행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희망퇴직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어서요. 나이와 연차가 충족이 되고 자신이 원한다면 몇 년치의 연봉을 퇴직금으로 받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희망퇴직을 통해서 제2의 삶을 찾기도 하십니다. 은행원은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유명해 문과생들이 선망하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또 많은 은행원들이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울러브님도 퇴사를 깊이 고민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은행원들이 퇴사를 고민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과생들이 은행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연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원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는 연봉도 높고 복지가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연봉인 만큼 업무 스트레스가 적지 않은데요. 이 스트레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실적, 둘째는 사람, 셋째는 업무가 있는데요. 실적은 매일매일 개인별, 지점별 실적이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 압박감이 항상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경우는 무례한 고객을 만나면 또 응대를 해야 하다 보니 그것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가 있고요. 세 번째 업무의 경우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일이다 보니까 항상 긴장된 상태를 오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많은 은행원들이 퇴사를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경우는 퇴사를 고민했던 이유가 업무나 일적인 스트레스보다는 제 시간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인데요. 사실 시기의 문제이지 우리 모두는 언젠가 회사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 기간을 퇴사를 준비하는 기간이라 생각하고 현재도 다양한 도전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조정이나 자발적 퇴사를 한 은행원들은 어떤 식으로 퇴사 이후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은행원은 아무래도 자신이 업무를 통해 배운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하신 분들을 보면 재테크 강사나 재무 설계사, 보험 설계사, 대출 상담사 등 본업과 관련된 쪽으로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유튜버로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재테크 유튜버 분들 중에 금융권에 종사하시다가 퇴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아직은 재직 중이지만 재테크 지식과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출간하였고, 현재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저만의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은행원들은 말씀 주신 것처럼 대면 업무나 영업 업무가 많아서 스트레스 지수도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보통 구체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들을 받을까요? 먼저 대면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일반 직장인들은 회사 안에서 동료들과 교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은행원은 창구에 앉아서 하루에도 수십 분의 고객을 대면하다 보니 굉장히 직원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합니다. 안 되는 업무인데 막무가내로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는 일도 종종 있는데요. 가끔 그런 일을 겪다 보면 은행원들 중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영업에서 오는 스트레스인데요. 사실 영업 이 실적이 등수로 매겨지고 이것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항상 실적을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 다니고 지점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면 이 영업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면 일을 좀 즐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대부분 영업이에요. 그래서 영업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안내하고 설득하면서 도움을 준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을 하다 보면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군가는 즐겁게 하고 누군가는 힘들어 하거든요. 저는 이게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미를 찾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는 본인만의 팁이 있을까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시야를 좀 넓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 시야를 제가 지금 있는 곳의 천장 위, 그리고 우리나라 위, 뭐 지구 위 이렇게 높여가면서 제가 겪고 있는 일을 아주 소소한 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나지 않을 일이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도 자주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회사 밖에서 스트레스를 또 받지 않기 위해서 회사 일 외에 제가 몰입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해나가고 있는데요. 글쓰기나 컨텐츠 만드는 일, 이런 일들을 하면서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꼭 자신만의 취미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면 업무나 영업 업무가 많은 은행원을 내향적인 성격의 취준생들도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입니다. 근데 오히려 내향적인 분들 중에서 그 장점을 살려서 고객과 깊게 상담하고 고객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나만의 고객을 관리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물론 처음 만난 분들과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상품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서 설명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이런 성격보다는 고객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해서 금융 상품을 쉽게 전달할 수 있고 좋은 상품을 안내하고 판매로까지 연결되게끔 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확장해서 여쭤보면 어떤 성향의 취준생들이 은행원 업무에 적성이 잘 맞을까요? 은행 업무 대부분이 이미 정해진 규정과 내규 안에서 일을 처리를 해야 하고요. 또 돈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 금융 소비자를 위한 법, 불안전 판매와 관련된 법, 이런 제도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기보다는 정해진 틀 안에서 규정을 지키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성향의 분들이 은행 생활과 잘 맞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규칙 안에서 생활하는 걸 좋아한다. 업무 역시 정해진 규정 안에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은행과 잘 맞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좀 창의적인 것을 좋아하시거나 나만의 스타일로 일을 해나가고 싶은 분들은 은행보다는 다른 직업이 맞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요즘은 은행원 분들도 입사와 동시에 커리어 개발에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커리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은행 내 커리어고요. 하나는 은행 밖 커리어입니다. 먼저 은행 안에서의 커리어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은행은 입사도 어렵지만 입사 후에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연수,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뀌는 금융 관련된 법규, 이런 연수들을 꾸준히 들으셔야 합니다. 특히 자격증은 은행원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격증이 없으면 상품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 보험, 펀드, 파생상품과 같은 자격증들을 반드시 취득을 하셔야 하고요. 이 자격증을 넘어서
AFPK, CFP, CFA와 같은 좀 더 전문적인 자격증들까지 취득하신다면 은행 생활에 있어서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아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신입 때 상사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입 때 배운 지식으로 평생 은행 일을 한다. 그만큼 신입 때 일을 다양하게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정말 신입 때 했던 업무는 시간이 지나도 다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신입 회원분들은 입사하고 다양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행 밖 커리어인데요. 요즘은 취업이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 중에서도 몇 년 동안 취업 준비해서 은행에 입행하셨다고 하는 분도 배웠습니다. 근데 갈수록 취업난이 심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어렵게 회사에 입사한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회사 생활은 언젠가는 끝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가 정해놓은 정년이라는 것이 존재하긴 하지만 IMF 시절에 대규모 정리 해고가 있었던 것처럼 언제 위기 상황이 올지 모르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회사에 다닌다는 걸 굉장히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좀 더 다르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 생활은 언제나 끝이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밖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은 어느 때보다 더 불안정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회사 안에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게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이었고 그 글을 통해서 책을 출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유튜브와 브런치를 통해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막 취업하신 분들이라면 물론 은행 안에서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은행 생활도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 이 모든 건 언젠가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은행 안에서도 은행 밖에서도 자신을 개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